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상반기 지나치게 좋은 성적이 기대치를 높여서였을까요? 이 상위 스플릿까지 기대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최근 수원과 강원전 연패에 빠지면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잔류 경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가올 포항 경기를 앞두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손철민 축구 해설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자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좀 승패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예. 9월에 승리 소식이 없었잖아요. 네. 예, 지금 달라진 분위기부터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죠.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강원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최근에 7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예.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고 네. 그리고 5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우리가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파이널 A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다시 한번 또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좀 많이 변해져 있고, 예. 강원전을 또 현장에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선수들의 분위기 역시 많이 좀 다운돼 있고 좀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차분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팀에서 자세히 더 보고 계시겠지만 일단 축구를 해설하고 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먹어보지 못한 고기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호성적이었을 때가 정말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데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예전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우리가 이번 경기만 이기자. 그러니까 리그를 크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경기 잡자라는 집중력이 있었는데 이게 성적이 3, 4위권, 4, 5위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줄을 조금 놓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우리가 잘해야 되나? 혹은 예를 들어 한 번 졌을 때 네. 이 연패를 끊자. 우리 2번 지는 건 안 돼. 라는 게 옛날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괜찮겠지. 아직은 4위인데. 아직은 5위인데, 아직은 6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냥 팬의 입장으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일단 다 이유가 원인이 있겠죠. 경기력이 그냥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일단 김광석 선수가 일단 부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전에서는 김창수 선수가 또 중앙 수비를 보기도 했고요. 이게 바른 방향일지 모르겠어요.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김광석 선수가 올 시즌에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부상 전까지는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팀을 이끌었는데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나이도 많은 선수고 좀 처음에 영입할 때도 좀 걱정은 많았습니다. 네. 한 시즌을 온전히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지만 이 이후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팀 전체의 좀 수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 김광석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창수 선수라던가 이제 김현수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델브리지와 함께 수비진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의 응집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듯한 그런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창수 선수가 이제 측면 수비 자원인데 이 선수를 가운데로 쓰면서 워낙 경험은 많은 선수지만 수비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는 김광석 선수보다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수비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우리 수비가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하기가 조금 현대 축구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비는 조직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천이 올 시즌 좋았던 거는 겨울 준비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원했던 선수대로 꾸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가 빠지니까 잇몸으로 대체했단 말이죠. 물론 그 잇몸들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번째인 조직력은 완성형은 아니라는 거죠. 김창수도 여름에 왔고 그 외의 선수들도 여름에 온 선수들로 이 수비 라인의 완벽한 조직력. 특히 인천처럼 몸을 던져서 하는 이 헌신적인 수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수비예요. 그 전에 2선에서 3선에서 끊어야 되는 거를 몸을 날리고 저희가 인천 축구는 걸레 축구라고 할 정도로 선수들이 그냥 유니폼이 찢어질 정도로 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김광석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잇몸 선수가 왔다고 과연 그게 완벽히 될 것이냐?
저는 뭐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좀 냉철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일단 뭐 핵심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또 포지션 이동의 어떤 불안정도 있었고 자, 이제 수비 부분을 얘기해봤고요. 일단 공격이 사실은 가장 인천의 변화된 부분이었잖아요. 상반기 때 득점을 많이 하고 또 대표팀 차출의 스트라이커 영향이 사실 컸다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사실 근데 또 슈팅 숫자 자체도 적었어요. 자, 공격의 문제도 좀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 제가 수원 삼성전하고 이제 강원 FC전을 다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사실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환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슈팅이 경기마다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 뭐 4개를 기록하는 날도 있고 6개를 기록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K리그 1에 있는 12개 팀 중에 크로스 숫자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무고사와 김현이라는 좋은 공격수가 있지만 네. 이 선수들한테까지 공이 배달되는 횟수 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 예.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좀 공감을 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에서 이기려는 경기보다는 지지하는 경기를 좀 하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구축을 하고 3명의 중앙 수비수들을 쓰고 양쪽에 있는 측면 수비수들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가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짙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는 이제 전방에 있는 무고사나 뭐 김현, 뭐 네게바, 뭐 아길라 이런 선수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90분 경기 동안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무고사와 김현까지 이 공이 배달되는 과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뭐 대량 득점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뭐 선수들이 모르진 않을 테죠. 예, 팀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바뀐 상황에서의 대책이 필요한데, 네. 자, 이 상황에서 자, 어떤 남은 선수들이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예. 기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크로스가 안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 중계 화면으로는 안 잡히는 현장에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 네, 최전방 선수들이 이렇게 상대 수비수를 끌고 다니고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이 전반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공 안 쫓아가고 그 움직임만 봐도 재밌었는데 일단 그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 빈도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중앙에서 패스 줄을 막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패스 마스터가 아길라르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길라르가 공만 잡으면 상대 선수들이 왼발을 그냥 외치다시피 해요. 이 얘기는 아길라르 봉쇄법을 상대 팀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선수들이 볼을 주는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 선수가 없어요. 예. 전방에서 받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공격수 누구? 아니 이선. 그리고 이선에서 패스해주는 사람들이 왜 없느냐? 아길라르 말고 또 있지 않냐? 수비하기 바쁜 거예요. 3선, 2선, 1선 예.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붕괴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일단 지난 경기들 중에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강원과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보통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을 좀 공고히 하는 이런 전략을 좀 뚜렷하게 써왔던 인천인데 김채훈 선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 무색해졌어요. 자, 이런 전략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유사시에 이런 일이 걸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가능할까요? 일단 그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천이 전반 30분에 이제 김채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반전 종료 직전에 내준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서는 최악의 분위기로 후반전을 맞이를 했거든요. 그 마지막 위기를 좀 잘 넘기고 0대0인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를 하면서 뭔가 변화를 꾀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고, 그러니까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강원한테 완전히 끌려갔던 그런 경기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무고사 선수가 대표팀에 다시 이제 차출이 됐는데 유럽에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 가서 지브롤터와 노르웨이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야 되는데 무고사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 이후에 지난달에도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지금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갔다가 오면은 다시 또 영인 상태에서 또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무고사 선수의 그런 좀 의존도가 꽤 높은 인천으로서는 뭐 여러 지금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무고사 선수의 그런 역할을 대체해줄 만한 선수들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남은 선수들과의 어떤 전략론이 뭐 이렇게 공이 없는 곳에서의 이동이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 전략이 사실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이도 없고 잇몸도 현찮은 예. 상태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인천이 화려하게 공격축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올 시즌에 좀 했지만. 그럼 이제는 강원전과 같은 경기에서는 무조건 저는 우리가 이기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과론적인 얘기라 죄송하긴 한데 비기는 걸 강원전 때도 그랬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는 승점 1점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점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일단 실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네. 실점해도 동점골 넣으면 되지. 그건 기분 좋을 때나 하는 제가 늘 하던 그냥 말 습관이었고요. 지금은 일단 실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지 않고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는 단단한 수비를 갖춘 무실점의 경기. 비기는 예. 경기를 예. 이제는 좀 그 카드를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 강원전을 앞두고 김병수 감독과 이제 조성환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강원전 시점에서 인천은 그 경기를 잡지 못하면 파이널 B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네. 강원 역시 좀 비슷한 좀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김병수 감독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급한 건 인천이다. 우리는 오늘 비기고 가도 괜찮다. 우리는 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날 경기에서 강원이 승리를 거뒀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장에서 인천 선수들이 조급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예. 자, 일단 파이널 B로 내려왔습니다. 아쉽지만. 하지만 이게 다 약팀들이 아니잖아요. 예. 또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자, 누가 또 이제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예. 앞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예. 생존왕도 해본 놈이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파이널 B에 이제 네. 다 6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예.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인천이에요. 예. 기업 구단도 아닌 이 시도미 구단 팀에서 강등 한 번도 안 된 팀이 인천입니다. 예. 우리는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단 치열할 거예요. 하나도 뭐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자, 어떤 팀을 이렇게 좀 꼭 잡아야겠다. 지금 남은 일정상 남은 일정에 뭐 다 이겨야겠죠. 하지만 이 팀만큼은 잡아야 된다. 잔류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어떤 딱 의견이세요? 두 팀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성적 뭐 이렇게 순위표 빼놓고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잘하는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 저희가 이제 또 얘기했지만 광주만큼은 반드시 잡고 예. 저희가 가야 되지 않나. 좀 유력하게 광주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예. 인천이 또 이 10월 시즌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고 원래는 상승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늘 그런 분위기에서 이 10월을 맞았는데 올해는 쭉 잘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는 페이스에서 10월을 맞았다는 거.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할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분은 예, 좀 우려스럽고 예. 지금 이 파이널 B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팀 중에 FC 서울은 감독이 바뀌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FC 같은 경우는 승점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뭐 좀 운이 안 좋아서 몰수패를 당한 적도 있는데 예.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인천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성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남과의 맞대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예.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물론 작년하고 지금 시점이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만큼 성장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당장 다가올 경기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포항 경기 앞두고 있죠. 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포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근데 포항도 여러 선수들이 빠져서 걱정이 많은 팀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이호재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면서 예. 이제 또 승리를 거뒀는데 포항 입장에서도 지금 파이널 뭐 A의 지금 확정을 아직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를 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양쪽의 좀 수비진에서의 좀 그런 집중력의 차이가 좀 승패를 가리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포항은 일단은 인천과 조금 인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가 좀 부족합니다. 예. 예, 팔라시오 선수는 잘하고 있지만 예. 타시 선수는 사실은 이제 전력 외로 분류가 됐고 음. 크베시치 선수도 이제 뭐 한 45분 정도 뛰는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예. 복귀할 무고사 선수도 있고, 네, 뭐 네게바 선수나 아길라르 선수, 네, 델브리치 선수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인천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다치지 않고 좀 돌아와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일단 포항 경기에 어떤 좀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그래도 뭔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일단 지금 이 예. 상황에서는 예. 이제는 그러니까 포항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예, 저희는 이제 선택할 거는 그거밖에 예. 없어요. 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고사가 또 복귀를 예. 해야 되는 시점에서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올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땐 예전에 인천으로 돌아가면 조금의 희망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무고사를 제외한 예.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해서 예, 아주 철통방어 정말 바늘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 좋게 그냥 무고사한테 가서 무고사가 어떻게 운 좋게 하나 넣어주는 거 예. 저는 요거 아니고서는 답 예. 없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해설을 해주시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가능성까지도 얘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그랬나요? 크잖아요. 예. 저희가 챔피언스리그를 얘기했어요. 그때 손철민 해설위원이 가장 기대에 찬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죠. 예. 예, 일단 그래도 지금 지난해와 상황을 자꾸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강등권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이게 팬들이나 선수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지난해까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팀과 팬들이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갖고 좀 응원해줘야 될지도 저는 이제 해설하시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 제가 이제 즐겨 하는 얘기 중에 축구의 전략 전술의 90%는 감독의 몫이고 10%가 선수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천의 100%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인천의 70% 정도는 이 팬들의 함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축구장에 오신 이 응원하시는 모든 인천 시민들의 함성 소리, 박수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또 막판에 힘을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뭐 물론 마음속으로 다 기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욕은 제가 할 테니 예. 인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 끝까지 인천을 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김현애 기자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강원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이널 A 진출이 좌절되고 나서 제가 직접 조성환 감독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 무산이 됐는데 남은 경기에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임하실 생각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조성환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 시즌에 시즌 초반에 팬들하고 약속했던 게 있는데 그것만은 지키고 싶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강등권에서 싸움하고 싶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파이널 B로의 그런 뭐 파이널 B행은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뭐 12, 11위, 12위 여기서는 놀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7, 8위권에서는 경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팬들이 좀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시민 팬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손철민 해설께서는 좀 걱정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마음만큼은 그 맨 앞에서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예. 일단 다음 경기하고 그 다음 경기 승리를 좀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소식과 함께 꼭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